Artist DK Yum is a man who paints on virtual reality using tools. He is causing a sensation with his VR drawing performance art,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In the modern age, artistic development via latest technology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Hence, it is no wonder his unique activity is in the spotlight. DK Yum decorated opening shows of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Seoul Motor Show and Shanghai Motor Show, all with VR performances. On today's Heart to Heart, we will meet with artist DK Yum, who continuously challenges himself to expand his world of art.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의 그림을 그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또 낯설기도 하면서도 참 색다른데요. 이런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굉장히 신기하고 색다르고 새롭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하시는 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도구들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HMD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도구를 들고 계셨는데 어떤 도구들이죠? 손에 들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고요. 아하. 예를 들면 뭐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뭐 게임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2개인데 이제 하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붓을 사용하는 오른손, 네네. 그다음에 한 손에 있는 컨트롤러는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개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 이제 그림을 막 그리면서 공연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틈도 없이 이렇게 3D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글쎄요, 예술적 이런 감각 뿐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 공연을 하시려면은 뭐 기술력도 필요할 것이고 네. 또 연기력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연습을 따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운동수로 말씀드리면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죠. 네. 네.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하는. 아하.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공연할 때는 생각하면서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제 숙달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니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인 부분은 이제 처음 기획을 할 때 네. 어떻게 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정말 재밌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구성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술적 감성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VR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표정 연기는 사실 없습니다. 네, HMD를 착용하고 있으면 거의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몸으로 최대한 이제 선을 하나 그어도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팔을 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포즈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쓰는 거, 정해진 무대 안에서 얼마나 이제 무대를 이제 빠짐없이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네. 사실 뭐 아주 큰 무대에서도 공연을 하셨고 조금은 작은 무대에서도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스테이지 자체를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글쎄요. 다른 모습을 보고 그리시는 거잖아요. 가상 그쵸, 공간에서 네. 그림을 그리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약간 사고 같은 건 없었는지 그것도 다 외우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실제로 사고는 날 뻔한 적은 있었어요. 아. 네, 다행히 이제 무대와 이제 객석의 그 높이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운 좋게 그냥 잘 발을 디뎌서 사고는 네. 안 났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오른쪽으로 2발자국 이동했으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2발자국도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텝을 짭니다. 그래서 앞으로 2발자국 갔으면 다시 뒤에 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중앙 위치를 잡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공연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건 이제 머슬 메모리죠. 아하. 네. 네. 훈련을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연에서는 그냥 몸에 밴 습관처럼 네. 나오는 거죠. 네. 사실 VR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신가요? 얼마나 계시죠? 이제 VR 이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거나 네. 뭐 이제 뭐 시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연이라는 게 이제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관객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박람회 같은 데에서 계속 그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계세요. 국내에도 계시고 해외에도 계시는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이거를 쇼를 만들어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연출을 하고 네.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팀이나 아티스트는 사실 저희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VR 아티스트는 많이 계셔도 계시죠. 네.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는 그렇죠. 없다는 네, 말씀이신데. 아직 쇼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VR 드로잉 퍼포먼스를 하게 되셨나요? 이제 사실 옛날부터 제가 좀 갈증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무대 미술 같은 거 조금씩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불만이 미술은 이런 공연에서 항상 서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역할을 한단 말이죠. 미술은 보통 메인은 춤 아니면 노래나 네, 음악이 네. 메인이고 그게 되게 저는 미술이 이런 공연에서 메인이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가 사실은 적당한 게 없었어요. 뭐 그래봤자 캔버스뿐이고 네네. 캔버스 화폭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VR 이제 기기를 보고 내가 이거라면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공연을 쭉 만들게 됐죠. 그럼 이렇게 처음 VR을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첫 작품, 첫 공연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VR을 이제 착용했을 때 네. 사실 좀 엄청난 신세계였죠. 아하. 네. 정말 작업실에서 썼는데 이 안은 우주가 펼쳐져 있다던가 네. 아니면 되게 판타지 세계가 펼쳐져 있고 정말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작업했죠. 그래서 막 뭐 틸트 브러쉬라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다른 체험 같은 거나 이제 게임 같은 컨텐츠도 이제 접해보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네. 야, 이건 진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다 느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VR 장비를 구입하고 네. 첫 프로젝트가 거의 한 의뢰가 2주 정도 되고 바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금방 일이 돼버린 거죠. 네네. 네. 그게 이제 오토데스크 이제 그 브랜드의 이제 행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토데스크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비전 같은 거를 이제 가상공간 아트웍이죠. 이제 그렇게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맨 처음 진행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지금이랑은 다르게 기능이 되게 없어가지고 지금 공연을 보시다가 그걸 보시면 네. 정말 또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시고 예, 좀 힘들게 되게 진행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뭐 사전 데이터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사고 안 나고 잘 끝난 게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제가 사실 이렇게 자료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공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독서를 하시는 사진을 봤어요. 너무나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 긴장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으시는지 네. 이제 공연 바로 전에 보통 아. 어떤 식으로 이제 공연을 준비를 하시는지 긴장을 푸시는지. 긴장을 풀 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VR 이제 드로잉 퍼포먼스는 장비가 갖춰지는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가 되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에 사실은 이제 음악을 듣고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는 테크닉에 대한 연습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길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보기도 하고요. 네. 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 준비나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깐의 쪽잠 자고 아니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레이션을 하면서 공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차고 네. 말을 하면서 이제 공연하는 형태는 이제 그 대본을 계속 외우죠. 아하. 네, 그다음에 제가 할 때도 있고 저희 대표님이 나레이션 할 때도 있고 네, 저희 대표님 나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계속 맞추는 또 연습을 하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셨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중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프로젝트를 만약에 꼽는다면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공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했던 공연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념해서 드림 콘서트라는 네네네. 자리에서 이제 공연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아이돌 사이에서 공연하는 그때 이제 국내에서 다 내노라는 아이돌 이제 와가지고 공연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공연했던 기억이
굉장히 나고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님 앞에서 공연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굉장히 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쇼케이스 하면서 해외 분들에게 국내 VR 드로잉 퍼포먼스 컨텐츠를 알리는 자리도 기억이 많이 남죠. 지금 말씀하신 공연 중 저희가 하나의 공연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네네,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알겠습니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시죠. 아, 이게 어떤 공연이죠? 이거는 저희가 시청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네. 시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관계자분들 대상이 아니고 일반 관객분들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때 공연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때 또 컨텐츠가 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시고, 네네. 그러니까 작가의 약간 창의력을 좀 믿으시고 원하신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여서 저 때는 이제 명량해전을 가상 공간 안에 이제 녹여냈죠. 와우. 저도 색감도 그렇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얀 수트를 입고 네. 오셨는데 네,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는데 제 공연복을 약간 이제 어떤 심볼이다 보니까 이 공연복 입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 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적인 컨텐츠를 사실은 이제 처음 만든 거였어요. 저 때 저 컨텐츠가. 네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테크닉만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고 네네. 어떤 명량해전 자체가 약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순신이라는 그쵸. 영웅이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 말로는 사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정말 12척의 배로 수많은 왜군을 무찔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되게 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재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스토리라인을 짜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지금 작업을 하실 때 접근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좀 쉬웠어요. 그냥 사실 임진왜란 자체가 우리나라 되게 되게 한이잖아요. 한인데 그거를 단번에 뚫어주는 게 사실 명량해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정말 지금 봐도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해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카타르시스를 되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공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선을 그리고 이신유 장군님을 그리고 거북선 입에서 나아가는 불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네. 이제 외적의 배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하면서도 되게 좀 시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 시간이 길었습니다. 시간은 딱히 재보진 않았는데요. 스케일이 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네. 보통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네. 짧게는 얼마나 짧고 길게는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이제 피드백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대한 교집합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은 정말 짧게는 일주일까지 갈 때도 있고요. 네. 한 달, 2달까지도 갈 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는 어떤 작품 진행 중이세요? 저희가 이제 국내랑 해외랑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진행한 공연은 초청받아 간 자리라면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만든 콘텐츠에 관객분들을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부터 뭐 정기적으로 공연을 시작하려고 해서 이제 정기 공연을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진출도 되게 활발하게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공연하다 보면 국내도 그렇고요. 이제 외국인들 분들 반응이 더 좋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문화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표현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보기가 더 힘든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저희가 실제로 라스베가스 쪽 가서 이제 공연 진행한 적도 있는데 네. VR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VR 자체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신기한 것도 있겠죠. 장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익숙함은 좀 계세요. 물론 이제 공연은 처음 보시지만 근데 해외 분들은 아예 완전 뭐 거의 새로운 문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판타스틱하다는 말씀을 네.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공연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저희 공연이 이제 말을 안 하는 넘버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해외에서도 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대표님 미팅도 갔다 오셨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국내외에서 정말 바쁘게 활동 중이신데 저희가 그 현장을 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VR 드로잉 퍼포먼스의 매력은 뭔가요? 매력이요. 네. 일단 좀 미술이라는 것의 스케일을 되게 크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에 정해진 화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어떤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현장의 시설에 따라서 정말 블록버스터급 공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안에서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약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캔버스 한 폭에서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면을 순서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넣기도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담은 작업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작업에 대한 영역을 되게 많이 넓혀줬죠. 네, 그래서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으로밖에 확인을 못 하잖아요. 네.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스튜디오에서 좀 VR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체험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VR 기기를 착용하고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바닷속은 제가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연 진행할 때 이런 사전에 작업한 아트웍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려지는 라이브 드로잉으로 공연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명량의 한 장면을 제가 가상 공간에 구현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는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요. 시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오른손은 붓을 진 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브러쉬를 다른 종류의 브러쉬로 쓰고 싶다 또는 컬러를 바꾸고 싶다라고 원하실 때는 자, 여기 왼손 팔레트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브러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컬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R 드로잉은 저희가 그동안 종이에 했던 드로잉처럼 XY축만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Z축도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같은 시점에서 그리시기보다는 조금 방향을 트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재밌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3D 입체감을 살려서 각도를 틀면 옆모습도 나타나죠. 그래서 드로잉할 때 시점을 다양하게 옮기면서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쓰는 분들도 좀 손쉽게 표현할 수 있게 다양한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불 브러쉬라든가 또는 이런 반짝이 효과 그리고 연기 같은 효과도 손쉽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드렸으니까 저희 MC분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둘러보시면 실제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죠. 네네. 네.
왼손에 팔레트 드시고 아하. 오른손이 드십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네, 누르고 그려보세요. 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각도를 좀 트시면 발걸음 옮기셔서 네, 각도를 다른 각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 그렇죠. 그림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우주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이 그런 있네요. 느낌이 네. 굉장히 강렬하죠. 네. 네. 저처럼 하시려면 2,500시간 정도 사용하십니다. 그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이고 계속해서 좀 이런저런 툴들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뭐 성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교수님도 계셨고, 네, 영화 감독님도 계셨고, 디자이너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간 디자이너라는 컨셉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공연에 대한 컨텐츠만 이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그 가상공간 안에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 거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하게라도 내가 구상한 어떤 모델링을 만들기 전에 그 중간 단계의 스케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좀 약간 손쉽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단순히 도시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가상공간 안에서 그 나올 옷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러프한 정도 그 정도까지 보기에 또 그런 과정이 또 있으면 되게 손쉽거든요. 네.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3차에 걸친 지원 사업을 제가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TTCT라고 창의력 지수 그 검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했죠. 네, 실제로 저희가 그런 VR을 이용한 창의력 교육을 진행하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의 창의력의 80% 정도가 향상이 돼서 와우. 네, 이제 아무래도 평면이 아니고 정말 마구마구 자극하는 네네네. 교육이잖아요. 네, 단순히 화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내 안에 있던 그런 창의력들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전문적,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그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이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정말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세요. 네네. 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희는 시키는 거를 딱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표현하라고 이제 끌어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만약에 분야가 있다면 어떤 네. 분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게 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네. 네, 기획사, 연예인 기획사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좀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잘 키워서 그다음에 그 작가들의 맞는 영역에 이제 어떤 포진을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좋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예술로 이제 그런 사실 뭐 밥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분 중에 정말 좋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굉장히 크고 이런 유능한 작가들을 잘 매니지먼트 해주면 정말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생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컨텐츠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원이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좋은 인재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유력한 게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만의 감성, 예술가만의 그 창의력, 크리에이티브로 재밌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정말 나라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많은 곳에 저희 회사도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술가가 또 살기에 좀 좋아지는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제 후계자 양성도 있고요. 네, 이제 어느 순간 저를 이어받을 친구가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그 아티스트 오디션을 2차까지 봐서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 트레이닝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저희 그 출중한 네. 작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더 해외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더 매진할 생각이에요. 네, 네. 네. 멋진 모습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이 예술 영역이 정말 점차 좀 넓혀지고 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실감할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가상 현실, 가상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한국의 최초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